배달의 민족 그리고 네이버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활동을 해주셨고 제가 만나 뵙게 되면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접속을 하는 순간 소용돌이 치면서 휩쓸려 들어가요. 근데 나는 좀 빠른 도파민을 원해. 실제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꾸준히 하면 그 뇌파가 고속도로 뚫리듯이 깨끗하게 바로 가고 할 수 있을까? 심플리홈님 촬영 이후로 정말 많은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느끼셨나요? 분류를 되게 잘했어요. 봐봐, 나 원래 이런 거 잘 못하거든. 이렇게 다 보시면 화장품 존이에요. 빈 공간이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디마프 화장품들 그리고 샘플들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제 너무 잘 알아. 근데 지금 문제는 책이에요. 책밖에 없어요, 대표님. 노린 건 아닌데 주말 동안 독서하시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사실 책이란 걸 읽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한 3년도 안 된 거랍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너무 공유하고 싶다. 이거 우리 자기님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막 올리다 보니까 약간 일종의 루틴처럼 그래서 안 올라오네 하면 그 책을 안 읽고 있네 라고 여유가 있을 때는 항상 좀 보고 공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것들이 오늘 모실 친구분과 연관이 있잖아요. 맞아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 우리 승희님인데요.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우리 짬부님 아시죠? 우리 자기님이거든요. 짬부님의 초대로 데스커 라운지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갔다가 정말 너무 멋있는 기획자님, 마케터님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숭님을 딱 마주친 숭님이 또 멋진 분이시니까 이제 제가 딱 콕! 너무 반가워요. 선물을 먼저 드릴게요.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진짜 주변에서 너무 칭찬받는 제품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자기님들. 프렌즈와 레지나가 함께하는 챌린지 프레첼의 4번째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희님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가이자 마케터 이승희라고 합니다. 우리 승님은 인스타그램 숭이라는 이제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배달의 민족 그리고 네이버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활동을 해주셨고 책도 정말 이렇게 많이 쓰시고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와 달라요. 코목이 벌렁벌렁하고 있어요. 저희 디마프 성공했다. 우리 승희님을 모시다니. 여러분 다 누가 했어요? 사실 우리 디마프에 승희님 팬이 정말 많아요. 오늘 지금 이 선택받은 자들만 왔어요. 혜진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게 승희님하고 연결돼 있어요. 디마프에서 일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뵙게 되면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승님 책을 보고 많이 바꿨고 일룰룰일이라는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일이라는 게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주는 모든 활동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 글에서처럼 저를 만들어주는 모든 활동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거의 일환으로 브런치도 하게 된 거고 승희님 때문에 브런치를 시작하셨고 진짜요? 업무했던 거를 내가 거기서 배웠던 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담담하게 써주신 그 글을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인재는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게 또 대표님이 먼저 찾아서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봐요, 디마프에. 승희님이 디마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좀 너무 궁금해요. 기초 라인은 다 이제 디마프 걸로 쓰고 있고 저희 온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다 디마프 걸 쓰는데 저는 화장품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다 웬만한 그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원래는 없는데 우연히 이제 선물 받고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디마프를 쓰고 나서는 진짜 좀 다른 게 느껴져서 이게 진짜 제품력이 좋다는 거구나.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선물해주고 쓰고 좋았다라는 피드백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연락 받아서 조금 놀랬어요. 이게 비결이 뭐지?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까지 찾아와서 디마프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어떻길래 이런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까가 좀 궁금했고 이런 챌린지도 하시는구나. 나는 진짜 동참해서 디마프 브랜드에 좀 푹 빠져봐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왔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이 영감 노트신가요? 아니요. 맨 처음은 기록의 쓸모인데 기록의 쓸모를 쓰기 전에 영감 노트를 먼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노트로 쓰고 있다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기록의 쓸모라는 책을 냈고 그러다가 영감 노트 인스타그램 계정이 좀 많이 쌓이면서 날 것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책을 냈고 사실 이 영감이라는 거는 언제 만날지 모르고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것들인데 혼자 보지 않고 남들과 공유를 또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게 된 뭔가 이유? 사실은 철저히 저를 위한 거였는데 종이 노트에는 풍경으로 봤던 거를 바로 뭔가 찍을 수도 없고 뭔가 영상이나 사진을 남길 만한 어떠한 도구가 필요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칼럼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영감이란 단어를 말로 뱉을 때 오글거린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영감은 오글거릴까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럼 난 그걸 대놓고 계정 이름에 써야겠다. 사람들이 오글거린다고 하니까 영감 노트라고 되게 직관적인 어떤 이름을 써서 이 오글거리는 거를 나는 안 오글거리는데 하면서 이제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랑 플랫폼이 막 이렇게 커지고 시너지가 나면서 커지게 됐죠. 그때 신기했던 경험이 제가 만들자마자 200명이 막 저도 만들었어요 이런 게 같이 태그를 하면서 제가 못 본 영감들을 그분들이 또 올려주니까 저도 막 팔로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영감의 단초를 보는 게 되게 재밌었죠. 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글도 더 쓰게 네. 되고 그게 계속 기록이 되고 너무 신기하다. 아니, 사실 저도 뭔가 막 떠올라요. 영감이 막 갑자기 어느 순간 오는데 그게 날아가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 하다 보면 까먹고 또 안 하게 되고 그럼 포기하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휘발되지 않고 좀 관리할 수 있는 팁? 꿀팁이 있나요? 제가 아는 분은 노트나 이런 적을 시간조차 없어서 녹음을 그냥 바로바로 해놓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 전에 그냥 이제 씻고 녹음했던 거 들으면서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정도의 시간도 없는 분들은 노트나 메모 앱에 되게 오타나듯이 막 적어놓거든요. 최대한 빨리 낚아채는 방법이 그냥 대충 빨리 쓴다? 저는 영감 모으는 게 사실 마케팅 일을 잘하려고 한 거다 보니까 이거에 좀 미쳐 있었을 때는 밥 먹다가 저 상대방이 한 말이 너무 좋았는데 그 앞에서 핸드폰을 잡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화장실에서 적고 그랬어. 그럼 막 적은 거를 밤에 뭔가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녁이나 아침에 원래 정리를 했는데 결혼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리를 싹 하고 그때 놓쳐버렸던 건 그냥 흘려보내고 많은 양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내가 적어놓은 거 실제로 마케팅에 얼마나 적용하느냐가 궁금해서 봤는데 딱 직접적인 적용하는 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이거를 쓰고 기록을 해놓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남아서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필사하듯이 한번 써보거나 노트 테이킹을 함으로써 약간 몸에 체득이 된 상태에서 아이디어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어제보다 낮은 제가 이제 어떠한 결과물이나 기획이 좀 뾰족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일을 하는 건 저는 되게 좋은데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꾸준히 하면 그 뇌파가 고속도로 뚫리듯이 깨끗하게 바로 가고 새로운 선이 연결이 돼서 창의성이 그때 탁 터지는 거래요. 저는 영감도 직접적으로 내가 A란 영감을 통해서 A-가 탁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 그 영감을 모으는 나라는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기획을 할 때 성장한 내가 이제 새로운 기획법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테마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책을 써야지 또는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는 테마가 그 아젠다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 어떤 영감도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나 일을 할 때는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젠다가 있어야 이제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없을 때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테마가 있으니까 그럴 땐 이제 어떤 문장들을 보고 태도를 많이 배우면서 영감을 받아요. 완전히 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서 이 영감을 좀 모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 거 봐서 뭐 나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저 하는 일에 쫙 그게 빡 온 거예요. 맞아요. 저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놓은 게 이런 내용을 이거 나도 우리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맞아. 영감도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눈이 반짝반짝 진짜 일을 사랑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의 눈은 진짜 확실히 매력적. 대표님도 달라요. 사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특별함을 보는 눈, 그 눈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애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세상을 되게 관찰하는 관찰력이 길러지는데 갑자기 관찰력을 기르세요
한다고 관찰력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상을 사랑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관찰을 엄청 하게 되잖아요. 브랜드에서 일하는 어떤 마케터들도 그 브랜드를 사랑하고 애정하게 되면 관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고 쓰게 할지를 고민하게 되니까, 예전에 신명철 박사님이라고 마케팅 자문해 주시는 박사님한테 배운 게, 너희들이 이 브랜드 타겟이 아니어도 그냥 사랑하라고, 그게 마케터의 덕목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힘이 특히 영감을 받고 싶어하는 크리에이터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와,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들어보려고 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영감을 잘 포착하기 위한 루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습관? 이런 거 있으신지? 무조건 자기와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현대인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기와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책상에 무조건 앉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저의 생각이나 노트를 쓰는 그런 행위를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진짜 운동장 같은 곳에 발자취를 남긴다고 하잖아요. 흰 여백에 계속 쓰다 보면 별로 생각이 없었다가도 막 생각이 나거든요. 영감을 받고 어떤 그러려면 나와의 어떤 약속된 시간에 스스로 질문하면서, 꼭 노트가 아니어도 책 읽는 시간이든 최소 3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창의적인 무언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항상 저녁에 갈등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나는 좀 빠른 도파민을 원해. 오늘만 이러다가 그 루틴이 저도 깨지기도 하고. 어떻게 루틴이 완전히 몸에 배이셨나요? 원래 하던 것들은 완전히 밴 것들은 있어요. 아침에 진짜 물 한 잔 마시는 거, 책 무조건 조금이라도 읽는 거, 그다음에 노트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약간 몸에 배었는데, 그런 운동 다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아침에 저희도 루틴이 있어요. 회사에서 제가 이제 책 보는 거를 강요는 아니고, 책이 진짜 많아요. 오, 이거 약간 인테리어도 있어요. 디마프 우리 팀원들 매달 한 권씩 책을 같이 읽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GPT한테 이름 넣고, GPT야 오늘은 누구니? 읽은 챕터를 얘기를 서로 나누는, 이거를 약간 루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맨날 겪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은 좋은 프레임을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꼰대여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책을 읽어야 될 때는 강제성은 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생각의 싱크를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또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일하는 팀원분한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그림이 똑같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회의록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책을 이야기가 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안 주신 챌린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요즘에 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같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그 제일 뇌가 깨끗할 때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안 보고 무언가를 했을 때 뇌가 제일 좋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한 장이라도 책을 펼쳐서 보기.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딱 켜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뉴스 탭부터 들어가거든요. 접속을 하는 순간 소용돌이 치면서 휩쓸려 들어가요. 책을 꼭 한 권을 막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다른 책이 돼도 좋으니, 이 디마프 내에서 하는 것처럼 아침 독서처럼 스마트폰을 절대 켜지 말고 책 한 장 꼭 보기. 할 수 있을까? 깨끗한 뇌로 좋은 거를 한번 흡수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 있어요. 전날 읽을 책들을 미리 침대맡 옆이나 책상에 올려놓고 자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고르려고 하면 시간이 가거든요. 핸드폰 또 보게 되고, 그리고 각자의 알림이 오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꼭 아침 8시에 회사나 다른 사람들의 연락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7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시작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고요할 때 제가 시간 갖기가 좋으니까 시작되는 어떤 알림들보다 30분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챌린지 때 이런 책 아침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책 추천. 소설은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하니까 몰입이 필요해서 아침에 잠깐 보기가 아쉬울 수 있으니, 장르로 따지면 자기계발이나 시 같은 게 경제경영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인문학이나 그 단락단락 어떤 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의 종류를 조금 추천드리고요. 저는 최근에 황효진 작가님의 일의 말들이라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 터틀넥 프레스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일기를 내셨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짧게 일기가 있어서 아침에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록을 보면서 되게 영감도 많이 받고. 그럼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네네. 저도 추천할 게 있어요. 저는 기록에 쓸 별개다 영감. 이게 근데 아침에 보기에 딱이야. 한 장 추천드립니다. 승희님
팀장님과 우리 디마프가 2주간 함께 진행할 이번 챌린지는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인데요. 어떻게 인증하면 되는지 우리 승희님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시는 분들 많은데 핸드폰 보지 말고 책 한 페이지 읽고 책 읽은 페이지의 사진과 함께 자기만의 생각을 짧게 코멘트 남겨주시면 끝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신청과 인증은 디마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우리 승희님과 함께하는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는요, 6월 2일부터 8일까지 모집 후에 6월 9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00% 완주하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디마프 만능 기초 너무 좋아요. 본품을 심지어 본품을 모든 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희님 친구분들 제발 신청해 얘들아. 예, 여러분 모두 인증 같이 하고 책 같이 읽고 요거 선물까지 받아서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글로우 마이 스킨 글로우 마이 라이프. 자기님들